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벌써 화요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그대로 뱉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상당히 재미가 없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HAB의 하락으로 아무래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고 어제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졌었더라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어쨌든 HAB는 진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인 코스닥은 종합지수 자체는 보합이지만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재미없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마저도 코스피가 어제 오른 것조차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짤이 돌고 있어요. 주요국 증시 사상 최고인데 코스피에는 하락 배팅 물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하락 배팅 된 거 이제 이미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석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주요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최고가다. 그래서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약 14개국이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일본, 그 심지어 홍콩도 지금 최고가는 아니지만 미친듯이 올라와 주고 있고요. 중국조차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못 올라가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수급 요인도 있겠는데,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밸류 프로그램도 알맹이가 빠짐. 세금 혜택, 요런 것들로 너무 집중돼 있다. 뭐 자사주라던가 이런 거 자꾸 어떠한 선택적인 요소를 주니까, 야 이거 좀 너무 강하진 않다. 진짜 주가 부양하려는 거 맞나? 약간 이벤트성 아니야? 표심 잡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이 국민연금이 지금은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살살 국내 시장의 비중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 정책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려면 일본의 ETF 정책처럼 진짜로 우리 증시를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이 해외로 자꾸 자금이 돌 게 아니라 우리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일단 수급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이런 물적 분할, 유상증자 이런 게 너무 쉬워요. 이게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온 물적 분할 정책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쉬운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사모펀드들은 조금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다 먹어치웁니다. 뭐 루트로닉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휴지엘도 그렇고 좋은 기업들을 전부 다 꿀꺽꿀꺽 먹어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알맹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 대기업인 뭐 SK라던가 삼성조차도 지금 승계 작업 때문에 아직도 많이 많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상속세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글로벌 증시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고, 제가 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증시가 3분기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익단이 높아진다 이거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좋아져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3분기를 앞두고 꾸역꾸역 이 하단 박스권에서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어느 순간 3분기나 뭐 4분기 접어들기 직전에 해서 주가가 코스피가 쫙 올라갔어. 3000포인트. 이런 데 가서 이 아랫단에 2500필대를 내려다 보면 뭐야, 내가 저때 왜 고민을 했지? 어차피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다 같은 가격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그냥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못 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메리트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니케이에서 나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배분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한번 쏠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코스닥에서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기간의 매수세가 꽤나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코스닥의 개인 매매 비중이 80%가 넘어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개인 투자가 글로벌로 떠난 것도 있긴 하지만 80% 미만으로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조차 외국인과 기관이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의 기업들의 어떤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24년 흐름을 보면 상당히 처참하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안타까운 상황이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뭐 아시아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아이고 뭐 그냥 엄청나게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져와 봤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는 이유가 또 이해는 돼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이거 결국에는 뭐죠? 에코프로에서 쪼개기 한 거잖아요.
쪼개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쪼개기 입장에서 블루런 벤처스라는 이런 사모펀드가 이거 LG가의 맞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2천억대 블록딜이 나오면서 10%대 하락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지금 12% 마감했는데 아니 이 정도 할인했으면은 이 정도에서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2대 주주에 아직도 지분이 23%예요. 이거 지금 살짝 2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매물 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도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테마색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조금 갈만하면 블록지 치고 갈만하면 블록지 치고 이랬었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에코프로 버티도 어쨌든 상장 시가가 43,000원이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팔아 제껴도 뭐죠?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어제와 금요일에 낸 시세 자체가 요거 블록딜을 치기 위한 시세 조작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나올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나올 물량이 꽤나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4천억, 5천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두만 이득, 하나 마이크론, 요 이런 것들도 본체 날릴 뻔한 어이없던 서희 시스템의 알짜 사업 분할 추진. 이거 그냥 키워드를 네이버에다가 물적 분할 이런 것만 넣으면은 쭈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심지어 유상진자 같은 경우는 별로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뉴스를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하죠. 뭐 일적 분할, 문적 분할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에코앤드림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최대 주주가 20%밖에 지금 유증 참여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 내보내면서 주가 방어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글쎄 이거 권리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리락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또 모멘텀이 있는 물적 분할 주총 통과. 이런 거 참 이러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가길 바라는 것도 혹시 그냥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한편에는. 자, 우리 이제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미증시는 큰 이슈 없이 엔비디아의 성장 견조함과 실적 발표 기대감에 따른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TSMC와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벤더니까 강세를 같이 보였고요. 연준 위원들은 뭐 비둘기파들은 비둘기파적으로 인플레 잘 잡히고 있다, 잘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파 성향 위원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했다. 그래서 시장은 익숙한데 크게 반응하지 않은 정도고요. 지금의 시장의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관련주, 특히 전력, 그리고 전선, 그리고 뭐 구리라던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지수와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 어쩌면 코스닥에 좀 연관성이 있겠죠. 개별주의 순환 매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주, 의료 미용 기기주, 보톡스 필러 등등등등 그리고 원전도 가끔 한 번씩 움직이고 그리고 전선주도 움직이고 유통주도 움직이고 식료품 뭐 등등등등 여러 개별주 시장의 종합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눈치싸움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주도업종이 깜짝거리면 얘네가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다 주도업종이 오늘 안 가는 날이야 이러면 그 다음에 갑자기 산발적으로 원전 한번 움직였다가 로봇 한번 움직였다가 뭐 AI도 한번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화장품이 피날레를 만드는 뭐 이런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화장품 주식들이 얌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도업종이 힘이 없으니까 화장품 주식들이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어서 종합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주도 업종, 뭐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쪽이 강할 것이고 지금처럼 재미없는 장이 열어지면 아무래도 순환 매장이 좀 열릴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 자체가 현재 개별 섹터의 사이클에 반응하는 투자자로서의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종합지수와 연관하여 종합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면서 이것과 연관된 주도업종의 큰 사이클을 볼 것인지 그거는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정답은 없다. 다만 큰 시세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래도 주도업종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 게 큰 사이클을 봤을 때는 내 계좌를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전에는 전선과 전력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여간 부담스러운 밸류 구간을 진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전력주 한번 볼까요? LS 음봉 때렸고요. LS 일렉트로닉
현대일렉트릭,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광명전기, 그리고 계룡전기까지 기가 막히죠. 오늘 콕 하고 집어드렸는데 콕 하고 전선전력 관련주가 일단 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도 구리 공급 부족으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대체재로 뽑히는 알루미늄주까지 움직이더라. 어제 특히 알루미늄주가 깜짝깜짝 거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선주로 움직였다가 전선에 구리 들어가죠. 구리 쇼티지 난다 뭐 한다 하면서 이제 알루미늄까지 대체재. 그럼 뭐예요? 이 전선에서 전력에서 파생된 이런 수급들이 덩이가 처음에 여기서 뭐 10개로 시작했다가 여기서 또 10개 더하고 10개 더하고 10개 더해서 10개로 시작한 게 40개 종목으로 수급이 풀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치가 커질수록 파이널이 찍히는지 봐야 되는데 알루미늄 주식들까지 파이널을 찍는 시세를 보면은 조만간에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랠리가 끝나고 진짜 종합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음봉을 한번 맞았고요. 그리고 대창 같은 종목이 어제 상한가 갔다가 이제 오늘 물렸는데 마지막에 한번 피날레를 내는 종목이 또 구리 관련주에서 대창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던가 아니면 알맥 막 이런 종목들도 꿈틀꿈틀 거렸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주까지도 움직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은 조금 힘을 잃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리튬 공급에 대한 부족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쇼티지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리튬 가격이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2차전지가 에코프로 머티 발도 있고 상당히 안 좋지 않았는데 바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리튬 가격에 대한 부각이 한번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가 나름 반등 시도했는데 뭐 엔비디아 관련된 HBM 위주로 반등세가 살짝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하한가 움직임이 오늘 정도의 갈물이 될 것이다. 오늘 갈물이 잘 된 것 같고요. HLB가 수급 논리에 의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당장에는 바이오로스의 업사이드를 열긴 당장 힘들 것이다. 어쨌든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보완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최장 6개월은 걸린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뭐 패스트트랙 안 할 거니까. 그럼 이거 CMC 이따 수정하고 또 백인 데이터까지 수정하고 이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뭐 나중에 결국엔 통과를 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데이터가 너무 좋잖아요. 뭐 실패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요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1년은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요 하단권에서 가격이 변동성이 컸으니까 단타 대회 정도는 열릴 거고 이런 것들이 빨리 진정세를 보일수록 바이오 중에 투신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만 조금 진정세가 보이면 바이오가 어쨌든 이제 HLB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장 녀석이 나와줘야 돼요. 이 대장 녀석이 뭐가 될지는 우리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일단 지금 오스코텍의 움직임이 매우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좋고요. 뭐 지금 움직임 좋은 놈이라고 하면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별개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네이처셀 그리고 뭐 박셀 그리고 파미셀 이런 줄기세포 쪽 코아스템 캐논 그리고 뭐 강스템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테마성이 좀 짙어가지고 그다지 매력은 없고 이런 주요 종목들이 있고 진짜로 어떤 숨어있는 예를 들면은 임상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하우스 신규로 대형 계약이 나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말고 모르는 종목 속에서 아마 대박주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바이오 쪽에서도. 그리고 2차전지보다 어쨌든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바이오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바이오 지금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를 들면 뭐 아스코도 있는데 아스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스코 끝나면은 그 뒤에 또 학기가 쪼르르 쪼르르 이제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거의 공백 없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한번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거 없이 결론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K 증시는 최소한의 키 맞추기 정도는 시도할 것이다. 그 시점이 바로 멀지 않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안에 출발을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5월 16일을 기준으로 잡았었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전인데 이때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자마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을까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다음 주 초 안에, 진짜 멀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 무언가 퍼포먼스를 보인지 한번 제가 본 분석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 안 맞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러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달여가 넘게 박스권에 갇힌 시세로 투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딱 올리면은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가 박스권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네모 여기 1월달부터 이렇게 잡아붙잖아요. 그럼 그냥 박스권입니다. 24년의 시가가 여긴데 지금 종가가 여기에요. 연봉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글로벌 증시는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1월 달에 잠시 언더슈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잠시 오버슈팅을 한 것. 이것 빼고는 그냥 요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한가요? 정말 지루한 장세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8, 9, 10월 달에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무려 23%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스닥은 13%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은 30% 올라갔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734포인트에서 약 845포인트, 13% 정도? 진짜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시장이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요 수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부터 쭉 수렴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어느 순간 요 추세를 뚫는 순간 코스닥이 미친 상승. 최소한 일단은 1057포인트. 여기까지는 일단 가고 나서 저항을 받던지 그대로 뭐 어떻게 지지고 볶든지 그 다음 가서 생각을 하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상단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찌그덕찌그덕 걸려 툭 치고 올라왔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마냥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세력이 억지로 꾸역꾸역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선물 동향이거든요. 2월달부터 지금 약 3달간의 동향인데 3월달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한번 쭉 땡겼다가 그리고 나서 미친듯이 선물을 팔아 제낍니다. 거의 7조가량 순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지수를 꾸역꾸역 눌러요. 이거 누른 이유도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죠? 종합지수는 많이 안 올리고 선물 포지션을 회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 짓거리를 할까요? 선물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흔들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정답이 현물에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시세를 자꾸 꾸역꾸역 지금도 꾸역꾸역 누르면서 결국에는 실제 선물이 아닌 현물에 매집을 하고 있다. 제가 얘기 드린 게 계속 이겁니다. 여기 지금 그냥 이런 박스 구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가둬놓은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튀겨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3분기에는 이거를 멈추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분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당장 지금 2분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3분기를 지금 한 달여 앞에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증시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윗단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선세가 너무나도 또렷하다 보니까 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코스피 상장사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가장 단순하게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의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3분기부터 그냥 대충 찍어봐도 3분기부터 도드라지게 회복이 됩니다. 도드라지게.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특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티엄셀 2공장이 2분기에 돌아가고요. 얼티엄셀 3공장이 3분기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캐파 확장이 되면서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분기에 지금 뭐 1분기만큼 이익단은 비슷하게 남을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그러나 3분기에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상공장이 지금 갑자기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그 내년 초에는 4공장까지도 이제 스타트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24년 초에 라인업에 확장이 되어 있던 미국의 GM이나 포드의 라인업이 24년 하반기로 밀렸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투자 규모는 똑같거든요. 25년까지의 투자 규모는 똑같이 유지하는데 이거를 24년 초부터 나눠서 2년에 걸쳐냐 아니면 24년 하반기부터 1년 반에 걸쳐냐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 투자를 하반기로 밀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상당히 기대감 가질 수 있어서 LG엔솔 그냥 뭐 잠시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아마 마지막 찍어 누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의 이야기인데 뭐 별다른 건 없고, 이제 22일 밤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 컨퍼런스 콜인데, 지금 전망치는 260달러에서 280달러 정도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의 기대치예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면 뭐죠? 이거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 이상의 무언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2분기 가이던스를 285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까지는 젠슨왕 CEO가 가이드를 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이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HLB에 대한 분석 뭐 이런저런 거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건 없고 그냥 이거는 어제의 이야기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투자 관점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수록 원자재 유통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어제 아침에 얘기 드린 부분이죠. 근데 뭐 유통자면 너무 뻔하잖아요. 포스코 인터 어제 나름대로 뭐 4%대 강세 보였어요. LX 인터내셔널 지금 어제 갑자기 좋은 시세를 보였죠. 현대코퍼레이션, 이게 현대코퍼레이션이 먼저 시총이 작다 보니까 움직여줬는데,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기업들은 앞다퉈서 원자재를 어떻게든 재고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원자재 운송을 담당하는 원자재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니까 당연히 물류비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했을 때 이 유통 관련 인터내셔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정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우리 베타즈 분들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H1B에서 천하질 단타 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하한가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4만원, 5만원에서 아마 놀 것이다. 업사이드가 없다. 조심하시라. 지금 당분간은 뭐 언젠가는 뭐 재료 준비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HLB 그룹주가 진정세 보이고 거래량이 안정되면 테라퓨틱스 정도는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 일단 공략 지점을 조금 더 빠지면 4,000원 언저리도 공략하고 싶었는데, 어제 그냥 5,000원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쉽게 놓치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관점에서는 뭐 아무리 봐도 HLB 테라퓨틱스 정도는 조금 건드릴만 했더라. 네, 드세요. 이게 계속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찌그덕찌그덕 좀 거리지 않을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신저가 가 있는 상황이고, HLB는 아무래도 4만원, 5만원. 그러니까 아직은 그 FDA 3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수정 보완해서 언젠가 갈 거잖아요. 그럼 한 단계 레벨 업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3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제가 보는 건 4에서 5만원. 약 시총이 5에서 7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수급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나마 반등을 조금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930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588개, 약 1,500개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반는 상승 종목은 대충 봐도 한 810개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보면은 여간 개인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장이었다. 심지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재미없는 업종 위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조금 잡아줬는데, 종합지수가 밀리면서 개인들이 그냥 잡아준 정도라 종합지수 땡기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외국인도 점차 잡아주더라, 물량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겠고, 파생시장 수급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 어떻게든 못 올라가게 하려고 선물로 살살살살 내려 찍는 정도. 뭐 진짜 어떠한 안 좋은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우려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급의 논리, 이런 것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는 여러 전망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것 같이 이번에 전망은 26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를 제시할 것이다.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나오면은 글쎄요, 적당한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로 소멸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285억에서 290억 정도, 전망치보다 매출이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높아야 시장이 실망하지 않을 것.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블랙웰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실려볼 수 있겠죠. 어쨌든 AI 개발의 필수인 GPU 사실상 독점이고 수요는 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니까, 뭐 어떤 재료 소멸로 인한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건 제한적인 부분이지, 그러니까 상승을 못하는 거지 뭐 엄청 막 폭락 나온다? 그럴 건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죠. 그런데 보면은 삼성 전기의 실적이 먼저 나타내주고 있어요. MLCC의 매출량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전기차에 지금 3만 개씩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높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한번 볼 수 있겠고, 또 미국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수출 전기차 절반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넓고 이제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전기차가 둔화가 돼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그래도 성장을 잘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을 못 쓰냐면 중국의 전기차 침투력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 전기차가 지금 유럽에 엄청나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개화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개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전기차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캐즘에도 7조 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공장 가동률이 4년 내 최저라고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동안에 최적화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우려 가동,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AI 시장과의 성장률이 비슷하다. 전기차 시장이 50%씩 연간 성장하던 게 지금 한 30% 성장하니까 이거 30% 성장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야 50% 하다가 이렇게 둔화돼 버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결국엔 전기차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걸. 근데 단지 지금은 그냥 어떤 언론 풀리에 대한 우려감,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너무 선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과 도요타,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바로 삼성 SDI죠. 삼성 SDI가 뭐 SK나 LG에 비해서는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해즘을 맞으면서 삼성 SDI 주가가 그래도 견조하죠. 이게 뭐냐면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적었다. 근데 이제 삼성 SDI도 공격적인 어떤 캐파 확장이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공언한 상태고, 그 흐름에는 혼다와 도요타에 대한 어떤 일맥상통한 흐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의 선두 주자들은 이런 흐름을 예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LG가 자동차 기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SK도 자동차 기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다 보니까 혼다, 도요타, 그리고 삼성이 조금 더 이 자동차 산업의 이해도가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침투를 한 데 있어서. 그래서 이 혼다도 하이브리드에 엄청나게 특화된 기업인데 하이브리드에 돈을 벌어서 도요타도 그렇고 전기차 대중화 시기를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랑 혼다도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막지 못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정이잖아요. 메모리 사이클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이 전기차가 HBM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하이브리드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D램이라고 쳐볼까요? 그럼 지금은 뜨거운 게 HBM이잖아요. 당연히 새로운 개화를 준비하는 쪽이 수급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쪽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줘야지 큰 성장에 따른 수익을 거둬낼 수 있다는 거,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도 모델 3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면서 지난달에만 1716대, 그리고 모델 Y도 원래는 5,699만 원으로 보조금 대상을 안 되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테슬라에서 발빠르게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고 또 보조금까지 받다 보니까 모델 Y의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가 버린 거죠. 5,500만 원 미만으로 할인을 하고 또 전액 수령 가능까지 해버리니까 보조금까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아이오닉 5나 EV6랑도 경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모델 Y의 판매량이 지난 3월에만 6,000대 가까이 팔리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이제 점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가면 모델 Y의 풀체인지 모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인도가 될 텐데, 그럼 모델 Y의 풀체인지와 모델 3, 그리고 내년에 테슬라가 모델 2의 양산까지 시작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도 뭐 바닥을 잡고 좀 돌리려고 하겠죠. 뭐 로보택시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부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전기차 업종이 언제까지 묻혀 있진 않을 겁니다. 지금 23년 7월부터 7월 말부터 뭐 8월부터 쉬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거의 1년을 가까이 쉬어 가려고 해요. 조만간에 슬슬 뭐 꾸물쩍꾸물쩍 거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한번 내려찍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4분기나 뭐 내년 초 이 정도부터 이제 진짜 본격 랠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지수는 그냥 뭐 세력들이 꾸역꾸역 누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HLB 발로 이렇게 눌림세를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202선을 깨고 있는데 어느 순간 202선만 좀 뒤집어서 올려와 주면은 상당히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875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 이게 화끈하게 조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제 코스닥이 가줄 땐 또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 주거든요. 이렇게 꾸물쩍꾸물쩍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거 툭툭툭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거 여러분한테 기대감 만뜩만뜩 드립니다.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202선 지지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오테크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HLB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 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약업종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건데 그게 어떤 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반도체 업종도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죽는다기보다는 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재차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다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너무 반도체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한 번은 숨 고르고 체크하면서 가자. 저도 이번에 반도체주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도 할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뭐 반도체는 갭상승해서 쭉 좋은 시세를 이어갔고요. 바이오가 흔들기가 HAB바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잠깐 움직이는 모습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코스피 빠진 거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시장이 못 갈 때는 역시나 지금은 뭐죠? 1, 2분기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더라.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올라가도 막상 찍어보면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내내 보이고 있어서 이쪽은 그냥 단기성 자금이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로봇주 오늘 AI주 심지어 한글과 컴퓨터도 10%까지 갔다 왔거든요. 역시나 한계점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게 AI와 로봇주였다. 그리고 돈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신재생은 아직은. 그런데 6월 27일부터 뭐가 있죠? 트럼프 바이든의 중간선거 토론이 있습니다. 이 토론에서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신재생 에너지도 한번 부각이 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5월 말 당장 다음 주거든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에서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거다. 오늘 반도체도 나름 힘을 쓰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간이 아침에 비해서는 힘이 빠진 모습이었고 2차전지는 오늘 그냥 뭐 에코프로 머티 폭탄 맞아가지고 그냥 답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정말 블록딜했다는 그런 힘없는 모습을 보였고 또 테슬라나 뭐 미국에서 2차전지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셀 기업들도 오늘은 그냥 코스피 따라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HAB에서는 천원질 단타 대회가 열렸고 제약바이오도 일부 종목 그냥 조금 그냥 움직인 정도. 그리고 네이처셀이라든가 강스텐바이오, 파미셀, 코아스텐 캐몬 이런 줄기세포주들 움직이는데 메티포스트라든가 전 줄기세포주는 그다지 그렇거든요. 박셀바이오도 여태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줄기세포주들보다는 진짜로 뭔가 신약을 보일 수 있는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는 뭐 플랫폼 뭐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제시를 한번 해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HLB 바이오스틱 이런 거 움직이는데 그다지 싶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앵킹 같은 종목들도 오늘 초강세 보였는데 요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 신고가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올라갈 때 와 대단하다인데 아마 윗골이 조금만 덜 달았어도 이거 추가 상승 쪽으로 뚫어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했을 텐데 요렇게 돼가지고 살짝 애매합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얘도 어쨌든 지금 전환사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전환사치까지 다 상장된다라고 하면 거의 시총이 8조거든요. 8조에 비해서는 아직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성장성이 있는 건 맞는데 너무 빠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고 뭐 2차전지 업종들 지금 전반적으로도 못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오늘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게 상당히 거슬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장비주가 빠르게 올라와 줘야지 2차전지가 캐즘을 극복하고 있구나 라고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원 시텐지 이런 것도 많이 늘렸는데 이런 거는 진짜로 만약에 37,000원과 35,000원 사이 요 가격대 주면 진짜로 공략이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당장 공감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우리 시장을 열심히 잡아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 하단의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종합지수 올라가서 뭐 3,500포인트 가가지고 내려다보면 내가 저때 왜 저렇게 안 사고 쫄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런 날이 오기를 빠르게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